진영에 유명하신 분들 이야기 좀 듣고, 제일 처음에 이제 강성갑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자, 이분은 6.25 때 돌아가신 게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특히 진영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목사님이셨대요. 교육실천가였는데, 이분 그 6.25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사찰단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교육가로서 이분을 최고로 이렇게 대우를 하셨대요. 이분이 진영의 복음 국민학교하고 하늘중학교하고 이렇게 만드셨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일을 하셨대요. 자기 모든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만들고, 정말 대단한 것은 이 사람 교육 철학이 엄청났어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 하나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반 학생들한테는 또 다양한 이 교육을 시키면서 그 애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냐면 월급이 교장 선생님하고 밑에 말단 직원, 이제 처음 온 선생님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모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똑같이 노동은 같이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아야 된다 해서 월급을 똑같게 하셔가지고 받으셨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타정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런 정신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측은지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배려하고 그 사람들이 좀 측은해하면서 내가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싹 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75년도에 17회 사법고시를 갖다가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권양수 여사하고 결혼도 했고,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사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상당히 그거 했었는데, 부산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 전부 다 간첩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불임사건의 배경이 된 게, 여러분들 그거 있죠? 영화 변호인 있죠? 그게 불임사건에, 그때 자기가 그 전까지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 전문 그 변호사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불임사건을 계기로 인해갖고 어떻게 됐다? 자기가 인권 변호사로 바뀌게 되고, 1988년도에는 뭐가 됐냐면 정치가 돼서 국회의원이 나선 거죠. 그때 끌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끌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하면서 이제 200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16대 대통령이 됐죠. 뭐 그 사이 내용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2008년 2월 25일 날 이제 기함을 하셔가지고 5월 23일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뭐 저분에 대한 평가들은 다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가의 대통령이 나타난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 큰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지역에 와서 하셨던 일들이 지금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포천 습지라든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규라고 거기 가보면 봉화정토원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사실 교육자로서 엄청 노력을 하신 거죠. 이분이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애를 쓰셨고, 또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창원대 환경공학과를 석사를 하셨는데 몇 살에 하셨다? 64살. 환갑이 넘어서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노력을 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분은 스님이긴 한데 그 결혼하신 스님이 있잖아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이분의 부인이 김기엽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어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따라다녔대. 뭐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되고, 저 정토원에 노무현 대통령 미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돌아가셔서 그 옆에 같이 모셔져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김대중 대통령도 같이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분이 뭐 애들아 한국의 심장이 뭔지 아니? 그게 바로 문화다. 문화가 한국의 심장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책이다. 책 많이 읽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 또 김해 조금 이제 근대에서 조금 넘어가면 임진왜란 때 이 송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김해 보면 여기 분산 올라가는데 보면 사충단이라고 그 추모 그 충에서 하나 있어요. 거기 가보면 네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누가 모셔져 있냐면 송빈, 이대형, 김득기, 유식이라는 이 네 분이 모셔져 있는데 전부 다 뒤에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신 해가 1592년이 무슨 해입니까? 임진왜란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정식 군사가 아니었고 의병이었어요. 부산에서 일본군이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산포하고 동래성이 함락이 됐어요. 막 하루 만에 함락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의병으로 모아갖고 김해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했는데 그때 김해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사람이 이걸 그 13,000명의 왜구를 몰고 김해를 쳤는데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며칠 버티냐면 4일을 버티신 거예요. 4일 동안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 동안 버텼는데 사실 아까 동래성이라든지 부산성 같은 경우는 훨씬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전발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지키시면서 송상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키면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하루 만에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성에서 4일 동안 견디셨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가신 사람들을 몰라요. 그래서 뭘 했냐면 초원장이라고 해요. 시체를 못 찾고 혼만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초원장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나라 아마 선조임금도 잡혔을 거예요. 이때 뭐가 했었냐면 이때 한 4일을 갖다가 막아줬기 때문에 저기 진주에서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지키면서 뭐가 됐습니까? 그게 진주대첩이고 그게 처음으로 이제 육지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 네 분의 이런 의병장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성 리더분들이라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국내파 여성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교육을 받아서 처음으로 의사가 되십니다. 이분이 그때 지금부터 100년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페미니즘을 생각하죠. 여자도 공부를 해야 돼. 여자랑 남자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갖다 그때 아신 게 누가냐면 안택중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딸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의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의사를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보면 경성의학 전문학교에 여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끔 해서 그 뒤에 많은 여성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리더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사람들을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분들 거죠. 예전에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요. 내가 맹장염 걸렸잖아요. 남자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는 게 부끄러워서 죽었어요. 그런 시대에 저분이 의사를 하면서 뭘만 했다?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놓을 때는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무료 환자 해산실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다가 여성정년병원이 돈이 안 되니까 없애려고 했대요. 근데 끝까지 막 투쟁을 해가지고 지키셨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운동도 하시면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이 권리들을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안수경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진영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자라시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